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다. 평범한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는 진짜 부자의 공식이라는 주제로 긴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돈과 자산을 대하는 생각이 확 바뀌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부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특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열심히 일하는 습관입니다. 남보다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단순한 성실함뿐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한 몰입이 뛰어납니다. 둘째, 배우기를 즐긴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체가 강해야 사람에게서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자기 생각을 검증합니다. 넷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집니다. 금융, 건강, 문화, 기술 등 여러 분야를 배우려 하죠. 사례, 제가 만난 50대 대기업 임원은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해 수십억 자산을 불렸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매주 책 모임에 나가서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곤 했습니다. 또 다른 70대 부자분은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지금도 주말마다 강연을 들으며 배우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Q&AQ, 부자들은 다 천재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머리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는 습관이 차이를 만듭니다. Q: 책을 읽는다고 부자가 되나요? A: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배운 걸 생활과 투자에 적용하는 겁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 열린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2부, 부자의 MBTI. 세계적인 부자들을 성격 유형으로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ISTJ형으로 철저하고 계획적인 성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INTJ형으로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강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ENFP형으로 감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ISTP형으로 실용적이고 분석적인 기질을 보입니다. 사례, 머스크는 로켓 개발 세부 사항까지 직접 챙겼고 디즈니는 놀이공원을 설계할 때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했습니다. Q&AQ, 성격이 달라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내 성격을 알고 강점을 살려 활용하는 겁니다. 성격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계획성과 실행력이 강합니다. 결국 자기 성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부자의 길입니다. 3부, 상속과 세금의 함정. 1천억 원짜리 건물을 가진 분이 매각을 했습니다. 세금과 비용을 다 내고 보니 450억이 남았고 자녀 3세에게 나눠주자 각자 1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50억씩 내고 나니 결국 100억씩, 총 300억만 남았습니다. 결국 1천억 중 70%가 사라진 겁니다. 사례, 세금을 몰라서 상속 과정에서 기업을 팔아야 했던 집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미리 증여와 교육을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물려준 기업인도 있습니다. Q&AQ,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나요? A: 합법적 절세만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봅니다. Q: 현금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A: 현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돈보다 지혜를 물려주려 합니다. 교육은 세금 없는 상속입니다. 결국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자산은 돈이 아니라 돈을 벌고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4부,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부자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근로소득은 6,6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자산에서 벌려면 3% 수익률 기준으로 20억, 1%라면 60억이 필요합니다. 사례: 60대 투자자는 배당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고 또 다른 분은 월세 수익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누렸습니다. Q&AQ: 집 한 채 있으면 부자인가요? A: 아닙니다. 집은 소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Q: 몇억 있어야 부자인가요? A: 개인의 생활비와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도 생활비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부자의 기준입니다. 5부 30대 전략 전문가 되기. 30대는 소득을 키울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직업 내에서 상위 1%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대기업 다니며 자사주를 모아 20억 자산을 만든 30대 직장인. 스타트업 창업으로 짧은 기간에 큰 자산을 만든 젊은 기업인. Q&AQ: 30대에 집을 먼저 사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소득을 올릴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Q: 안정적인 직업만 찾아야 하나요? A: 안정성보다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30대는 기회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6부 40대 전략 지출 억제와 자산 축적. 40대는 소득도 많고 지출도 많으며 부채도 많은 시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내 소득은 계속 늘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사례: 고소득에도 과소비로 은퇴 후 힘들어진 가정. 반대로 소비를 줄이고 투자에 집중해 은퇴 준비에 성공한 가정. Q&AQ: 40대의 제일 큰 실수는 뭔가요? A: 소득이 계속 늘 거라 믿는 것입니다. 40대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불리는 것, 이것이 40대의 핵심입니다. 7부 50대 전략. 소득 나오는 자산 확보. 50대는 소득이 줄고 자산은 있지만 불안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소득이 나오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사례: 상가 임대 수익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한 분, 무리한 대출 투자로 은퇴금을 날린 사례. Q&AQ: 50대에도 주식 투자가 필요할까요? A: 배당주와 안정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50대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시기입니다. 소득 나오는 자산이 있다면 시간은 내 편이 되고 없다면 시간은 적이 됩니다. 8부 기술주 투자 철학. 기술주 투자의 핵심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쓰는가, 그리고 비용을 줄여주는가입니다. 사례: 샤킬 오닐이 구글에 투자한 이야기. 아이폰이 여러 기기를 대체해 비용을 줄인 사례. 블록체인이 송금 수수료를 줄여 채택된 사례. Q&AQ: 기술을 잘 몰라도 투자할 수 있나요? A: 기술 자체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쓰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기술은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쓰고 비용을 줄여주는 기술이라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9부 실제 적용 사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달러 대신 코인으로 급여를 원한 사례. 기술 덕분에 비용 절감에 성공한 기업 사례. Q&AQ: 투자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물가 상승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마무리 멘트: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하는 것이 길입니다. 10부 종합 정리. 지금까지 정리한 부자의 4대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기. 전문가 되기. 소득 나오는 자산 구조 만들기. 교육은 최고의 상속 사례. 돈만 물려받아 실패한 자녀, 지혜와 습관을 물려받아 대를 이어 번창한 집안. Q&AQ: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A: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도 가까운 길입니다.
유행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지혜와 태도는 대를 이어갑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부자의 길을 걸으시고 자녀와 손주에게도 그 지혜를 물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꾹.